안녕하세요. 로봇공학을 맡고 있는 남경규입니다. 네, 지난주 토요일 날 학교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참가를 했었습니다. 음, 바쁘신 분들은 이제 못 오시는 분도 있었던 것 같고, 바쁘지만 그래도 오신 분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음, 입학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조금 나름대로 한 편인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거의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직장 생활은 삶의 터전이자, 음, 가족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길목에 서 있는 부분이지요. 예, 우선 이 로봇공학 1학년 1학기 때 로봇공학, 1학년 2학기 때는 이제 프로그램, 음, 로봇 잡 프로그램을 해보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 분석이 또 있고요. 그러니까 과목으로 말씀드린다면, 1학년 1학기는 로봇공학, 1학년 2학기는 주변 기기 설계입니다. 주변 기기 설계. 네, 또 한 과목은 로봇 프로그래밍 실습입니다. 예. 2학년 1학기 올라가면 어, 장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또 실제 로봇을 가지고 용접까지 하게 되는 음, 코스가 있습니다. 뭐 1학년 2학기 때는 실습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1학년 2학기 때부터 이제 로봇을 실습을 하게 되는데 그 실습을 하기 전에 1학년 1학기 때 지금 이 로봇공학에서 기본적인 그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익혀야만이 1학년 2학기 때부터 순조롭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 구체적으로 그 1학년 2학기 때 아니, 1학년 1학기 때 로봇공학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 페이지는 약 500페이지가 정도 되고요. 8주차하고 15주차 때 각각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가 이루어집니다. 음, 네,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이론 시험을 보는데요. 오픈북입니다. 음, 오픈북. 기본적으로 1주차 때 강의 자료를 LMS에 올려놨는데요. 무조건 다운받으셔가지고, 어, 거기에서 시험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때 시험 날짜를 잘 봐야 되는데요.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또는 평일날 저녁, 늦게, 음, 그때, 에, 날짜를 잡아서, 이론 시험을 수 있는 날짜를 잡아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 과대표께서, 어, 학우들하고 날짜 잡아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문제가 없으면 동의를 할 거고요. 할 거고, 어, 리얼타임으로 서로 대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 줌을 이용을 해서, 어,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 보는 시간은 30분에서 40분이에요.
어, 문제는 한 20문제 정도가 나갑니다. 나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습복습만 하면 어느 과목이든 잘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이제 그거죠. 상대평가라는 거죠. 상대평가. A 학점, B 학점, C 학점, D 학점, F 학점 이렇게 있는데 A가 뭐 예를 들어서 10%다. 그럼 B도 20%고 B가 5%, 20%다. 그러면 뭐 D도 20%고 그런 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 그거는 중간고사가 8주차에 시행하기 때문에 한 6주차, 5주차, 6주차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상당히 좀 방대한 편인데요. 방대한 편인데 기본적으로 이 산업용 로봇, 로봇이면 어떤 거다. 음,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교재를 잠깐 한번 보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전 세계는 그 산업용 로봇,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또, 자기 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렌트를 해서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는, 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니는 분도 있을 건데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현대차, 기아차, 그다음에 쌍용차, 그다음에 GM 그룹차, 르노선동차. 그 중에서 이제 그랜저는 사람이 만드는 부분이 적습니다. 7, 80% 이상, 8, 90%는 다 로봇이 만듭니다. 로봇이 조립을 하고, 아크 웨딩을 하고, 스포트 웨딩을 하고, 또 핸들링을 하고, 그게 이제 뭐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세계 웬만한 자동차 메이커들은 로봇을 사용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또는 테레비도 마찬가지고 가전제품 옛날 얘기로 백색 가전도 지금 로봇이 거의 다 생산하고 있고 우리 실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지요. 더 나아가서는 학교용품 쪽에서는 선박 만들 때 어, 로봇이 아크 웰딩을 합니다. 또는 중장비, 엑스카베이터, 그러니까 포크레인이라든지 지게차라든지 페이로다라든지 그런 거는 전부 다 요즘은 다 로봇이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되는데요. 요게 이제 에, 페이지가 한 538페이지가 되네요. 380페이지가 되는데 우선 이렇게 아마 요 500, 380페이지 가지고 15주차 중에서 8주차하고 15주차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되기 때문에 13주차 동안에 이 부분을 전부 다 어, 제가 강의 녹화를 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제가 매주 강의 녹화한 데이터를 LMS에 올리면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클릭해서 보셔야만이 출석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어, 3시간짜리이기 때문에, 에, 이렇게 녹화 시간은 20분 정도로 해서 3편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편, 2편, 3편 해서 어, 각 주차 3편씩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이 380페이지가 되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자, 프리뷰 미리 한번 지나갈 겁니다. 한번 들어가 보면 자, 산업용 로봇의 안전과 로봇 기종의 라인업. 자, 안전은 정말로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로봇의 안전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로봇 기종. 기종에 뭐뭐가 있는지 궁금하지요. 음. 근데 여기서 이제 참고적으로 로봇 기종. 그 로봇의 기종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여기 야스카와라고 이렇게 로고가 있는데요. 전 세계의 손가락 안에 드는 그 예, 로봇 메이커 중에 야스카와 로봇이 3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1등, 2등, 3등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야스카와가 있고, 가와사키가 있고, 나치 로봇이 있고, 그 다음에 파나소닉 로봇이 있고, 다이앤 로봇이 있고요. 지금 요 5개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는 전부 다 일본 거고요. 근데 대한민국에는 현대 로봇입니다. 네, 현대 로봇인데 에, 중요 부품은 리얼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중요 부품은 모터와 감속기거든요. 그거는 외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유럽 쪽으로 간다면 ABB 로봇, 쿠카 로봇, 그다음에 스트로베리 로봇 대표 기종, 대표 메이커지요.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중국도 만만치가 않지요. 그 유수한 그 로봇이 있는데요.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야스카와 로봇입니다. 야스카와 로봇. 근데 재밌는 거는 저도 한 두세 개 기종은 솔직히 만질 수 있어요. 음. 근데 어떻게 두세 개 기종을 만지게 됐냐면요. 한 기종만 명확하게 배워두면은요. 나머지 메이커 기종들은요. 매뉴얼만 있으면 대충 감이 잡힙니다. 제가 이 부분을 꾸준하게 강조를 해드릴 건데요. 꾸준하게 강조를 할 건데 아, 여러분들 회사에 야스카 로봇이 있으면 참 좋은데 다른 메이커의 로봇도 은근히 많거든요. 예. 자, 그 부분까지 전부 다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알려드리는 이 야스카 로봇에서 하나만 확실하게 해주면 나머지는 뭐 매뉴얼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단지 순서가 다를 뿐이지 내용들은 다 비등비등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어,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이 안전에 대해서고요. 지금 상세한 내용은 하지 않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한 5페이지 정도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라인업입니다. 로봇의 라인업.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에서
요 밑에 로봇이 보이죠? 이 로봇, 그 다음에 상위 레벨, 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제조 공정 라인에, 요것도 레이어가 층이 또 있죠. 그 다음에 산업용 로봇의 동향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업데이트 제가 다시 한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용 로봇, 정의, 분류, 무게, 용도, 사업, 비전,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크 용접. 여기서 아크 용접, 스포트 용접, 핸들링 협동 로봇, 크림 로봇, 도장 로봇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예, 글로벌 센터는 이제 매니플레이터라고 합니다. 로봇 본체를. 자, 여기서 주요 내용은 외형도, 카다로그 보는 방법. 카다로그 보는 방법?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회사에 로봇을 적용하게 될 경우에 최소한 복수 견적을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복수 견적을 받고 있겠죠. 근데 메이커가 제가 한 10개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개만 갖고 단독으로 로봇을 구매한다라고 하면 윤리 강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최소한 두세 개 정도의 로봇 메이커의 견적을 받아서 사양도 확인하고 금액도 확인하고 자, 어, 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료를 견적서 받아보고 카다로그 받아봤을 때 뭘 봐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힐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어, 어느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자, 이런 내용입니다. 어, 각그 사양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있어서 어느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봐야 하는지. 물론 지금 여기에 이제 관성 모멘트 나오고 그다음에 기구학에 대해서 이거 나오는데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편안하게 들으세요.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되는 대로 어, 그 대신 적극적인 열정만 조금만 표현하시면 쉽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사양도가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냐면 와이어 시천 하드웨어 보드인데요. 어, 하드웨어 보드인데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 이 로봇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로봇 본체인데요. 본체인데 이 로봇 본체를 컨트롤해주는 컨트롤러. 컨트롤러의 이름이 최신형으로서 YRC1000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하드웨어 보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뭐 CPU가 있고 컨버터가 있고 인버터가 있고 뭐 그런 것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서브팩 즉 로봇 컨트롤러는 서브팩이 있습니다. 서브팩은 서버 모터를 구동시키는 구동원이 되겠죠. 근데 서버 모터는 어디 있을까요? 본체에 있죠, 본체. 그러니까 서버팩 개요. 서버팩에 주회로가 있고, 그다음 제어회로 이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살펴보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H 서버 모터의 구동, 모터의 회전 원리, 그다음에 교류가 뭐고, 단상 모터, 그다음 3장 회전 자계, 3장 동기 모터, 주회로 구성, 뭐 정류회로, 평활회로 이런 부분들이 좀 드라이브 회로. 왜 서버 못하니까 엔코더가 있지요. 펄스톡 모디피케이션 해서 원리 같은 거를 설명을 좀 드립니다. 쭉 넘어가서 그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사양인데요. 하드웨어 사양. 자,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요겁니다. 여러분. 요게 이제 현재 와이어스천이고 10년 전에 DX200, 15년 전에 이런 DX200의 3, 4개 정도가 종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요 컨트롤러 하나로 웬만한 거 다 커버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어반 구성, 됩니다. 즉 컨트롤러의 하드웨어를 전부 다 한번 설립을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그 특징, 하드웨어의 특징과 사양을 한번 또 훑어봅니다. 그 다음에 산업용 로봇의 컨트롤러의 파워를 넣기 위해서, 즉, 전기가 필요로 하는데 그 공급 전환하고 접지에 대해서, 이 부분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보톰의 적용 사례인데요. 1부터 9가지의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진으로 해서 나온 것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1학년 2학기가 되면 유튜브에서도 많이 좀 나와 있고요. 거기서 또 2학기 때 훈련을 하지만 또 기본적으로 이렇게 용도별, 어플리케이션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을 이게 양이 좀 이것들이 좀 많습니다. 어, 다이캐스팅 그 강의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와이어스 1000에 대한 엔코더하고 배선 관련이에요. 기내 배선, 엔코더, 뭐 배터리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런 거는 외울 필요 없어요. 음, 그 대신 이런 부분들이 어디쯤에 있구나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로봇 본체가 나오는데요. GP 소형 시리즈. 그래서 현재 우리 학교에 있는 게 이 GP 시리즈 요겁니다. 요거. 또는 요 로봇 두 마리가 또 606호에도 있고 나머지 10대가 605호에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어,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당연히 알고 지나가야 되겠죠. 네. 기내배선 또 보수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컨트롤러에 대해서 어, 3세 하드웨어를 또 기능과 함께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 새로운 거를 배우기 때문에 뭐 부담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너무 부담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오픈북이기 때문에. 단 하나 어떤 이슈가 나오면 그게 어디쯤에 있더라. 시험 볼 때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X로 찾아야 되니까 서치를 작업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산업용 로봇 초급 교육, 자, 기본 조작 교육, 프로그램 편집, 유지보수 점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거든요. 자, 이게 본체, 컨트롤러, 요게 프로그램 펜던트. 우선 1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금 있다가 2강의 시작할 겁니다. 자, 1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